안녕하세요, 뷰머입니다. 자, 여러분, 나트랑과 다낭 둘 중 어디를 여행을 한번 해보셨나요? 혹은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 나트랑과 다낭 사실 같은 베트남이지만 정말 특징 하나는 뚜렷하게 다른 두 여행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지역을 살아본, 그리고 아직도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 나트랑과 다낭의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뵈면요, 재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더라고요. 나트랑도 마찬가지였고 이 다낭도 마찬가지요. 이 재방문도 두 번째가 아니에요. 뭐 한 5번째 방문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요, 본인 여행 성향에 맞게끔 나트랑과 다낭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보 이건 이렇습니다, 이 통계는 이렇습니다, 이것보다도 규모리가 진짜 그렇다던데 여행 와보니까 진짜 그렇네? 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도록 현실 반영 같이 한번 넣어가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이 다낭은요, 베트남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유명하고 큰 도시죠. 그 뜻은 사람도 많고 맛집도 많고 뭐든 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덕분에 다낭은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맛집이며 마사지샵이며 병원이며 옷가게며 쇼핑하는 곳이든 정말 다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외국이라고 한다고 해도 한국인이 이 외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프라 덕분에 재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큰 도시이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이즈가 또 크다 보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요. 나트랑에 더 오래 살았어서 더 그렇게 체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비하자면 여전히 저렴한 금액이겠지만 굉장히 교통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낭이 유독 픽업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동네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시장에서 위케비치를 가는 거, 한시장에서 롯데마트를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5만 동 이상이에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 군데를 살아보면서 느껴본 제 입장요, 저는 나트랑에서 7만 동 8만 동 내고 어디를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물론 어디 가봤겠지, 이건 약간 오버가 살짝 들어갔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도시가 크다 보니까 널찍널찍하게 이 목적지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느끼는 거는 나트랑 시내가 또 너무 작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트랑 같은 경우는 시내 구경 웬만큼 도보로 다 해결이 가능하고 멀리 갈 데도 없다는 게 팩트예요. 여행객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사실 그 여행 경비가 더 들 수밖에 없는 포인트지 않나 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그리고 또 다낭은 제가 지금 계속 큰 도시다, 뭐가 많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짧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여기도 가야 되는데 저기도 가야 되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여행 일정 짜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낭에 거주하시다가 나짱에 내려오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나짱에는 맛집이 없어, 다낭에는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만큼 진짜 다낭에는 뭐가 많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이제 나짱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 나트랑은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낭 다녀오신 분들, 하노이, 호치민 다녀오신 분들 다음 코스로 많이 생각하시는 곳이 이 나트랑인데요. 우선 이 나짱의 크기 굉장히 작습니다. 구글 맵으로 봤을 때만 해도 굉장히 작아요. 저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내가 다 아는 곳이야. 그 정도로 작은 동네입니다. 특히나 관광객들의 활동 반경이 크지 않은 동네가 또 유독 나트랑인 것 같아요. 어떤 구독자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동네를 다 둘러보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동네가 너무 작아서 심심하더라고. 그 정도로 작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 작은 동네에서는 교통비 절약이 굉장히 잘 되겠죠. 뭘 타도 3만 동이 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크기가 작은 만큼 사실 인간미가 더 있는 동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오밀조밀 모여있는 되게 순박한 해외 시골 마을 동네, 그런 느낌? 인간미 넘치는 동네예요. 다낭은 이미 개발이 된 곳, 나짱을 개발을 하고 있는 곳,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광지 쪽으로 한번 파고 들어올까요? 예전에
나트랑 9곳 관광지 총정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진짜 쥐어짠해서 찍은 9곳이었단 말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어딘가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검색을 했으나 갈만한 곳은 없었다. 나트랑은 관광지가 많이 없는 건 팩트예요. 대표적으로 뭐 포나가르 사원, 롱선사, 대성당, 폰총봇 이렇게 가실 텐데 대부분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코스? 더운 여름 날씨 때는 다 제쳐두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릴 만한 아주 루즈한 관광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낭의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다나힐, 오행산, 바구니베, 호이안 4박 5일을 해도 좀 모자란 일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다낭이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화, 관광지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나트랑의 빈원더스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놀아도 될 만한 코스긴 한데 사람들이 거기는 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다낭의 바나일은 같은 놀이공원 입장인데도 필수 코스처럼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시원하고 골든브릿지 이런 사진 찍고 되게 좋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 다르고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나짱이? 그럼 나트랑 왜 갑니까? 휴양하기 좋은 동네라는 거죠. 다낭은 관광이고요. 나짱은 휴양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러시아인들이 나트랑의 많은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소련 때 해군 기지로 사용되면서 휴양지로 많이 놀러 오던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러시아인들에게도 이런 휴양지로 인정을 받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 휴양이라는 부분에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그 깜랑공항 근처에 리조트 잔지가 꽉 자리 잡고 있는 이만큼요. 그래서 저는 나트랑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1박 이상은 호캉스를 무조건 추천드리는 겁니다. 관광에 목숨 거실 필요가 없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낭은 파워풀한 관광 코스를 즐기시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사실 나트랑과 다낭이 가장 크게 나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앞에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에는 사실 또 물가가 빠질 수가 없죠. 관광이든 휴양이든 이 베트남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뭔가 이겁니다 보다도 체감 물가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나트랑보다 다낭이 물가는 20-30%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존중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몇 년 살아본 제 기준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숙소든 음식이든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이 동네에서의 체감받는 물가는 다낭이 조금 더 비싸다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살짝 들어보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먹는 그런 반미들은 토핑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하잖아요. 기본 뭐 35,000동, 40,000동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트랑에서 생활할 때는 이제 로컬 반미도 한참 빠져가지고 한 18,000동 주고 이렇게 맛있는 로컬 반미를 먹고 했는데 여기서는 겨우 하나 찾았습니다. 아침에만 여는 15,000동짜리 반미요. 그거 맛있긴 한데 물가 자체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가격 자체로 숫자상으로 더 비싼 동네가 이 다낭이에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그 이상의 서비스가 있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다낭에는 어떤 식당을 가든 어떤 마사지샵을 가든 한국어를 못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없어요. 나트랑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말을 잘 해주는 것 또한 서비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가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물가가 이꼬르 결국 여행 경비라는 뜻이 되잖아요. 여행 경비는 다낭에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팩트예요. 왜냐면 다낭에는 관광지가 많고 관광지에는 입장료가 세게 나오고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프라가 잘 형성된 덕분에 물가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는 나트랑이 더 저렴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두 곳 다 너무나 저렴하긴 하죠. 날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나트랑이랑 다낭은 우기 건기의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다 보니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건데 우기 안에서도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다낭은 베트남의 태풍 피해 영향권에 좀 있는 지역이에요. 보통 태풍이 온다고 하면 다낭이나 호치민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태풍 피해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하물며
하물며 올해 우기 때도 호이안에 가신 분들 뭐 무릎까지 물이 찼었어요 라는 얘기를 막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피해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거죠. 관광을 좀 파워풀하게 해줘야 되는 이 다낭에서 비가 와버리게 되면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휴양에 조금 더 중점적인 나트랑이 더 맞지 않을까. 반면 나트랑은요, 태풍이 온다 해도 잘 안 와요. 사실 제가 처음에 정착을 시작했을 때에도 나트랑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 태풍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있는 기간 동안은 비바람만 왔지 태풍이 온 적은 없거든요. 나트랑에 태풍 온다는데 나 여행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태풍이 온 적도 없기도 했었고, 뭐 결론적으로는 다 빼고요, 1월에서 4월은 나트랑이든 다낭이든 여행하시기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좋을 거예요. 3, 4월 되면 이제 덥기 시작하니까 수영하기도 좋을 거고요. 이제 5월, 6월, 7월. 그리고 이 나트랑과 다낭 중에 한 달 살기 하기에는 어디가 조금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혼자 한적하게 쉬고 싶다, 근처에 다른 지역도 한번 같이 돌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트랑이 나아요. 왜냐면 달랏도 가실 수 있겠고, 무이네도 가실 수 있겠고, 뭐 팔랑을 다녀오실 수도 있겠고, 차로 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기 때문에 배낭여행 같이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나트랑이 또 좋은 것 같아요. 현지 느낌을 좀 뿜뿜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코스 괜찮습니다. 이거에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다낭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가 여행하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소통하면서 뭔가의 인프라도 다 형성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일정을 짜고 만들어갈 수 있다면, 나트랑은 부부, 커플, 모녀 여행, 부자 여행, 소인원으로 해서 여행을 하시기에는 나트랑이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달 살기를 찾으신다면 나트랑은 추천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은퇴한 다음에 어디를 좀 가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은퇴한 다음에는 사실 다낭이 좀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도 얘기를 살짝 드릴까요? 한국인이 어디에 더 많습니까? 다낭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나트랑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인이 너무 많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한국인이 너무 많은 식당을 가신 거예요. 현지 식당을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조금 더 벗어나서 생활을 하시면 나트랑은 훨씬 더 재밌는 동네가 된답니다. 다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다낭은 확실히 사람이 많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싹 다 한번 해봤는데요. 정리를 이것저것 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짱이 되게 그 순박한 느낌을 제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동네거든요. 실제로도 뭐 호치민에서 낮장을 내려오신 분, 다낭에서 낮장을 내려오신 분들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 인프라를 제외한 이 삶이 좀 삶다워졌다라는 거는 낮장에서 더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들 낮장이 다낭보다 조금은 더 좋기는 한데요, 여기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건 느끼는 거 있죠. 예전에는 나트랑에서 애는 못 놓고 살겠다, 병원 가는 것도 난 무섭고 다 못 믿어, 아직 너무 촌이라서 좀 그래 막 이랬는데, 다낭에 오니까 여기서 뭐 애도 놓고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낭 생활이 또 맞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여행 성향에 맞게끔 잘 찾아가시는 게 이번 영상의 중요 포인트였으니까 이번 영상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엔 어떤 주제로 가져오죠? 다음에 재밌는 영상 또 가져올게요. 안녕!